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한 걸음의 대추나무꼴 이초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킥보드, 내 따릉이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동네 공유 오피스라고 표현하신 적은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을 마치 우리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소유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용권한만 사고 있는 공유경제의 달콤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매일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고 친구들과 만나고 때로는 공부도 하죠. 몇 달 후 그 카페 사장님이 손님이 우리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매출이 늘었어요. 감사의 의미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드릴게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건 그냥 구매니까요. 우리는 커피값을 내고 커피를 마실 권리만 산 거예요. 그런데 공유경제에서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예약할 때 마치 그 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루 숙박비를 내고 방을 빌리는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법률 용어로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죠. 예를 들어 빌린 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점유권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공유경제에서 우리가 받는 건 점유권보다도 훨씬 약한 이용권 아니에요. 킥보드를 30분 빌리는 권한, 따릉이를 1시간 타는 권한. 그것도 언제든 회사 맘대로 취소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권한이죠. 문제는 공유라는 단어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유하면 뭔가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느낌이잖아요. 친환경적이고 사회공헌적이고 나눔의 정신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참여를 하고 있다고 느껴요. 마치 우리도 그 서비스의 일부가 된 것처럼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버를 보세요. 초기 이용자들은 우리가 우버를 키웠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초기 이용자들이 없었다면 우버는 지금처럼 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버가 47조 원짜리 회사가 되었을 때 그 가치를 초기 이용자들과 나눴나요? 전혀요. 오히려 서지 프라이싱이라는 걸 도입해서 바쁜 시간에는 요금을 5배까지 올렸어요. 이런 착각이 왜 문제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회사들의 일방적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가격 인상, 서비스 변경, 심지어 서비스 중단까지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 진짜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공유하고 있는데 뭘 더 바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히 인식해야 해요. 우리는 공유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 있다는 걸요. 킥보드 이용료를 내고 30분간 탈 권리를 사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에서 돈 내고 하룻밤 잘 권리를 사는 거고요. 이렇게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서비스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이익 분배,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행히 블록체인 기술로 이런 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진짜 소유가 가능한 생태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용자가 토큰을 받고 그 토큰으로 생태계 성장의 가치를 나누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요. 오늘부터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공유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용권한을 사고 있는 건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미래를 여는 한 걸음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